수많은 역사 속 영웅들의 이야기 중에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분명 위대한 개혁가로 우리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초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의 용기와 결단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과연 그의 손에 들린 칼날은 오직 정의만을 향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영웅 이성계의 빛나는 모습 뒤편에는 어쩌면 피와 고뇌로 얼룩진 진짜 건국의 순간들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그림자들을 마주하며 진정한 건국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여정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혼돈의 고려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죠. 국정은 문란했고 탐욕스러운 권문세족들은 백성들의 피땀을 착취하기 바빴습니다. 조정은 무능력했고 외세의 침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는 붉은 두건을 쓴 홍건적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개경을 유린했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들이 떼지어 나타나 마을을 불태우고 약탈하며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농토는 황폐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죠. 바로 이때 변방의 한 무장이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함경도 변방에서 태어나 거친 북방의 기상을 온몸으로 익힌 그는 예구와 홍건적의 침략에 맞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백성들의 구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무용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고 칼을 들면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군들을 홀로 막아내는 그의 모습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며 백성들의 환호와 경외심을 한몸에 받았고 당대의 영웅 최영 장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고려의 마지막 희망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렇게 고려의 위기를 막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며 명성을 쌓아가던 이성계. 하지만 그의 앞에는 이제 단순히 외적을 물리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이 놓이게 됩니다. 1388년 명나라가 철령이 땅을 요구하며 예교적 갈등이 극에 달하자 고려조정은 요동정벌이라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재상이었던 최영 장군은 늙은 몸을 이끌고 출정을 주장했고 이성계는 사불가론, 즉 절대로 해서는 안 될 4가지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했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일,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일, 장마철에 활과 화살이 상하는 일, 그리고 예구들이 빈틈을 노릴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언은 묵살당했고 결국 이성계는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까지 진군하게 됩니다. 쏟아지는 장맛비와 전염병으로 병사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고 병사들은 얼어붙은 강변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성계는 깊은 번민에 빠집니다. 과연 이대로 무모한 전쟁을 감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의를 위해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그의 손에 쥐어진 칼자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고려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선택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화도 회군,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판단을 넘어선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거대한 야망의 서막이었죠. 이성계 장군은 압록강변에서 칼자루를 꽉 움켜쥐고 깊은 번민에 잠겼었죠. 무리한 요동정벌은 불가능한 임무였고 병사들의 생명은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그는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세우는 대담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고려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거대한 선언과도 같았죠. 이화도에서 병사들의 말을 돌린 이성계는 이제 거침없이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서 그의 군대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고려의 심장부를 향해 밀려들었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지친 백성들의 염원과 함께 새로운 권력을 향한 이성계의 비장한 야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가장 먼저 요동정벌을 강행했던 최영 장군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는 고려를 지키는 두 기둥이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성계는 회군을 통해 군사적 실권을 장악했고 이는 곧 고려의 정치적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영은 회군을 반역으로 규정하며 이성계를 막아서려 했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세력은 막강했고 결국 최영은 비운의 길을 걷게 되죠. 고려의 마지막 명장이었던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의 퇴장을 알렸습니다. 최영의 재건은 이성계에게 권력의 정점을 향한 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난관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과제는 무너져가는 고려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려에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쇠락해가는 왕조를 붙들고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인물이 바로 고려의 충신, 정몽주였습니다. 그는 이성계가 일으킨 위화도 회군을 보면서도 왕실에 대한 충절을 굳건히 지키려 했습니다. 수많은 개혁을 꿈꾸면서도 고려라는 틀 안에서 변화를 모색하려 했던 그의 이상은 이성계의 급진적인 행보와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이성계는 정몽주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정몽주를 깊이 존경했고 그의 학식과 인품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역시 정몽주를 찾아가 마음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하여가가 바로 이때 탄생한 것이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은 고려의 운명이 다했으니 새로운 시대에 함께하자는 뜻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라. 그는 단심가를 통해 자신의 충절을 굳게 밝히며 결코 고려를 버릴 수 없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정몽주의 단호한 입장은 이성계 일파에게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는 고려의 상징과도 같은 정몽주를 반드시 넘어서야 했죠.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묶는 족쇄와도 같았으니까요. 이성계는 고뇌에 빠집니다. 존경했던 벗을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혹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개인의 이상은 때로는 잔혹한 현실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법이었죠. 결국 이성계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을 감내하기로 결심합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조선 건국의 최종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성계의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 이방원을 비롯한 그의 측근들은 정몽주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서막을 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한 것이죠. 어둠이 짙게 깔린 개경의 밤, 이성계의 집에서 돌아가던 정몽주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이방원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불꽃은 그렇게 꺼져갈 운명에 처해 있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개경의 밤, 이성계의 사저에서 발길을 돌리던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현듯 나타난 이방원의 수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고 이는 곧 새로운 시대의 잔혹한 예고편과도 같았죠. 이성계의 아들이자 조선 건국의 핵심 인물인 이방원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흔들림 없는 고려의 기둥을 제거해야만 거침없이 새로운 왕조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말이죠. 고려 말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그날 밤, 정몽주는 개경의 선주교 위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방원의 명령을 받은 조영규가 휘두른 철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고려의 숨통을 끊어내고 충절의 가치를 피로 물들인 냉혹한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선주교 위에 붉게 물든 핏자국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 치러야 했던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몽주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고려를 향한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성계와 그의 신진 세력은 더 이상 고려의 잔존 세력들에게 흔들릴 이유가 없었죠. 정몽주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권력 장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고려의 충신들을 숙청하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새로운 판을 짜는 작업에 돌입한 겁니다. 이성계에게 정몽주의 죽음은 깊은 고뇌와 함께 찾아왔을 겁니다. 존경했던 번리자 고려의 마지막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을 감내하기로 결심합니다. 역사의 큰 흐름 앞에서 개인의 도덕적 고뇌는 때로는 잔혹한 현실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법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이성계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숙명적인 짐의 무게를 그때 이미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피로 물든 새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몽주를 비롯한 고려의 충신들이 사라진 자리에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최종 단계를 밟아나갔습니다.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은 때로는 잔혹하고 때로는 비장했죠. 백성들의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감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방원과 조영규 같은 무장들이 피 묻은 칼을 든 채 어둠 속을 거닐던 그 모습은 단지 정몽주 한 사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려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배가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의 시작이었죠. 이성계는 고뇌의 찬 표정으로 이 모든 거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을 겁니다. 새로운 왕조의 탄생은 언제나 피와 희생을 요구하는 법일까요? 고려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고 조선이라는 이름의 해가 떠오르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의 손에 들린 칼날은 때로는 정의를, 때로는 냉혹한 결단을 상징하며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으니 이성계는 마침내 새로운 나라, 조선의 건국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마침내 이성계는 숱한 피와 고뇌 위에서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1392년 역사는 고려의 멸망을 고하고 조선이라는 이름의 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기록하게 되죠. 백성들의 기대와 환호 속에서 그는 새로운 도읍 한양을 건설하며 웅장한 새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웅장하게 세워지는 궁궐과 활기찬 시장의 모습은 분명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오랜 혼란을 끝내고 찾아온 평화에 안도하며 새로운 왕조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했을 테죠. 하지만 과연 그 모든 것이 마냥 영광스럽기만 했을까요? 태조 이성계가 옥좌에 앉아 멀리 고려의 옛수도 개경을 바라보던 그 눈빛 속에는 단순히 새로운 왕조의 영광만을 담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이 무너뜨린 천년의 역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의 그림자를 겹쳐 보았을지도 모르죠. 화려하게 지어진 궁궐의 단청 아래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는 그가 감내해야 했던 냉혹한 결단과 피 묻은 과거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는 충신들의 목숨을 끊고 오랜 벗을 등져야 했으며 어쩌면 자신의 일부마저도 잘라내야 했을 테니까요. 그의 손에 들렸던 칼날은 더 이상 전장의 적을 향하지 않았지만 그 칼날이 남긴 상흔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을 겁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태양 아래 그는 홀로 앉아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린 자로서의 고독을 느꼈을까요? 영웅의 길은 늘 고귀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정한 단절과 감내하기 어려운 고뇌를 동반한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했고 그 단절 속에서 흘린 피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불가피한 대가였을까요? 이성계의 건국은 단순히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언이자 또 다른 시대의 냉혹한 서막이었죠.
그는 영웅으로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지만 동시에 그가 지워버린 모든 흔적과 희생된 모든 것들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성 뒤편에 드리운 그의 쓸쓸한 눈빛은 진정한 리더의 길이 얼마나 고독하고 복합적인 감정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 모든 영광 속에서도 자신이 걸어온 피 묻은 길을 끊임없이 되짚었을지도 모르죠.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냉혹한 현실의 선택들은 비단 조선 건국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역사의 그림자를 통해 현재를 비춰보고 진정한 리더십과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